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 9명 중 5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중진 의원을 배제하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만이 잇따르자 대구 지역 의원들이 단체로 장동혁 대표를 찾았습니다. 낙하산식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종적인 경선이어야 될 수 있죠.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기싸움은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육선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며 이런 식으로 대구 중진들을 짓밟느냐고 따졌고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와 선거운동에 나선 이진숙 후보에겐 대구시장은 유튜버와의 짬짬이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격했습니다. 이대 이정현 위원장도 공천을 신청한 중진들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성국 씨까지 나서 주위원회의 호남 출신 발언을 문제 삼으며 후보 박탈을 주장했습니다. 지역 감정으로 자존심 긁어서 지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수작 아닙니까? 충북 상황도 전입 가격입니다. 컷오프된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이정현 위원장을 향해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고 비난했고 야합으로 이렇게 공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 그런 경선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전 의원의 공천 내정설이 돌면서 다른 후보들까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정현식 혁신 공천이 초반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 장동혁 대표가 대구 충북 의원들의 우려를 이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인데 전권을 약속받고 돌아온 이 위원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3차 공천 접수 마감을 3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 역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형준 현 시장을 공천 배제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려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두 후보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논란 끝에 공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지만 대구시장 후보를 둘러싼 갈등은 점입 가경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을 공천 배제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숙 씨를 공천했다는 것은 다시 윤의거인 부르짖는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혁신 공천이라고 그러면은 참 사람들이 뭐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관위 첫 컷오프 대상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당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내홍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번복과 복귀 이후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공관위를 향해 대구 선거를 망치고 민주당의 대구시당을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중진 의원들을 배제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초선 의원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이른바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이정현 위원장의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아니 중진에게 컷오프 한다면 중진들 다 국회의원 그만두게 해야죠. 컷오프 당할 정도로 당에 쓸모가 없다면 그 사람들 왜 당에 둬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과 이정현 위원장의 배경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을 했고 고성국 씨가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 주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역시 세대 교체론을 앞세워 현역 물갈이가 본격화된 부산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초선 주진우 의원 2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관위에서는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주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망나니 칼춤이라며 거칠게 반발했고 당사자인 주진우 의원도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박 시장과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요청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역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정인을 정해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김 지사의 부인까지 나서 전쟁의 현장을 모르는 것들이 장수의 목을 쳤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도 당의 전륜 실천이 불투명하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혁신 선대위 요구를 두고 고성국, 전한기 씨 등 극우 당원들이 반발하며 집회를 여는 등 당 안팎의 충돌이 계속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의원 3선, 윤재욱 의원 4선, 주호영 의원 6선, 김영 의원님. 중진 컷오프 설, 아직은 설을 붙여야겠습니다만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위원장이 지난번에 공관위원장을 사퇴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퇴했었을 때 사퇴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공천 관련돼서 본인의 의사가 철회되지 않으니까 좀 사퇴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구 공천에서만큼은 본인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방향성이 좀 큰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컷오프라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그 혁신 공천을 하는, 즉 다시 공천받을 사람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혁신적인 인물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방향성에 대해서는 컷오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컷오프 수혜를 인해서 부각되는 인물이 전혀 혁신과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까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는 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는데 그 전에요. 주호영 의원이 6선 중진 배제 컷오프 설에 계속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권은 오직 대구 시민에게 있다. 대구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경고를 했고요. 3선 추경호 의원도 누가 온몸 던져서 당 위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거세게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이 상황, 대구가 아무래도 그나마 수월한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치열하게 치받는 것 같아요. 아전 인수격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 논에 물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 사실상 이 정권에 호가호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기행,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기행 이런 거 할 때 막지도 않으셨고 막지도 못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이 정도로 나락이 떨어졌다면 본인들이 사실상 일찍이 물러나셨어야 될 분들인데 아직까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자리로 또 가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오히려 좋게 보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의 권위가 한 번 훼손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훼손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점은 윤어게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 반헌법의 기조로 가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의 기조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천할 거냐. 이거를 이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중진이냐 신인이냐 이러한 이 기준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아마 공감대가 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어게인이고 반원법이면 그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입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국민의힘의 지금 어려운 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 특정인 낙점, 유튜버 짬짬이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구시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 유튜버 짬짬이라고 하면 저 앞서 백다잉크 브리핑에서 본 것처럼 이진숙 예비 후보와 고성국 씨를 겨냥했다고 봐도 될까요? 주호영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론을 하면서 앵커들이 질문을 했을 때 좀 난처한 게 예. 국민의힘은 그 많은 현역 의원들이 대구 텃밭에는 몰리고 왜 경기도 이런 험지는 별로 없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참 난망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입장에서는 그쪽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에 있어서 뭔가 어떤 뭐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준다면 과연 어디를 할 수 있을까? 보면 TK 지역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특정한 인사를 배제하고 그 배제가 특정인에게 어떤 유리한 국면을 간다면 그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아는 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특정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그분을 염두에 둔 흐름이 아니라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신인, 사실상의 신인이 오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초선 중에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시면 여러분이 좀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장에 계신 대구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리한 지형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천의 가장 첫째는 이기는 공천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름답게 아니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변주를 보이다가 본선에서 지는 형국이 된다면 그거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될 나쁜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공천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 저희가 운신의 폭의 공간도 예.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등판할 수 있다 이런 또 기사가 오늘 아침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이에 지역 감정 싸움이 좀 일어나는 양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주호영 의원이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한다고 중진 짓밟고 낙하산 꽂으려 하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호남 출신 이거 지역 감정 자극하는 말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 의원님,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저 발언은 주호영 의원께서 굉장히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역 분위기를 모른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렇게 콕 집어서 특정 지역을 거명한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온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탑하지 않습니까? 예.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험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남 도당위원장인 김하진 위원장께서 험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허소 대구 시당위원장께서 험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격려와 국민적 성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컷오프 대상자로 거명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타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적어도 호남 출신이라는 저는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자, 주호영 의원이 뭐 대구시장 예비 후보지만 육선이고 또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네. 근데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그만큼 좀 화가 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좀 선 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저렇게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탈당하고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인 건데 실제 탈당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정현 위원장을 향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지금이 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구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구의 GRDP를 한번 보십시오. 30여 년이 넘게 지금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 대구 사람이 대구에서 정치를 하는데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9명 나와 계시잖아요, 후보들이. 예. 근데 6분이 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 소유냐 아니냐 이제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구가 정말 사랑스럽고 대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다가 30평, 이 3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대구를 사랑한다, 대구 시민들이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면구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왜 강점이 있는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얘기도 했었잖아요. 윤어게인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참 좋은 전 태도와 자세라고 보는데 그런 점들을 어필하기보다는 단순히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것은 진짜 옛날 구태 정치의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당의 최고위원이 자기 당의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그리고 이분은 있잖아요. 평생 민주당에 있던 분 아닙니까? 작년에 국민의힘에 온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평생 국민의힘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한테 4선 시장 동안 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민주당에서 분명히 그거 갖고서 나올 거 아니에요. 니네 당 최고위원이 당신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공격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 명백한 해당 행위거든요. 징계! 장동혁 지도부 무능을 지적하며 2차례 연기 끝에 공천 신청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다음 날에도 오 시장 측은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 절윤하지 않는 지도부와 노선 차이를 명확히 한 다음 중앙당과 별도의 선대위를 꾸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선거 지원 등을 거절할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도 소통이 잘 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여서 그때 가서 소통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 측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을 잘해야 하는 서울시장이 오지랖만 넓다는 표현까지 나왔고 그동안 시장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깊은 인상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장 4번 하면서 뭘 했죠? 이제라도 자해 행위를 멈추라. 구차한 꼼수 버리고 전장에 나오라는 거친 발언들도 오 시장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양측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인데 지방선거 승패를 넘어 차기 당권을 노린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혹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당권에 대한 생각들을 저마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오 시장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막말도 논란입니다. 조갑제나 양상훈 같은 이 장강의 이 뒷물결들이 양심이 있냐. 우리 동훈이 좀 살려줘 하는 게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과 이준석, 한동훈 연대설을 지적하며 한 말인데 당 지도부는 부적절한 말이라면서도 인사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3차 공천 접수 마감을 3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 역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형준 현 시장을 공천 배제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려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호남을 향한 낡은 지역 비하 발언이 기어코 여당 내부에 돌이킬 수 없는 정면 충돌로 치닫고야 말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언사는 동료 의원과의 공개 설전을 넘어 당내 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졌음을 자인한 꼴이죠. 여기에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노골적인 밀어주기와 공천설까지 흘러나오며 정권의 오만함이 극치에 달했음을 증명해준 거죠. 컷오프를 통보받은 김영환 전 지사마저 밀실 공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니 그야말로 자중질환의 끝판왕입니다. 떡 먹고 알 먹고 이제는 털까지 먹으려 드냐며 폭발한 이정현 전 의원의 일침은 당이 탐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입니다. 인생은 뒷전인 채 서로를 향해 뜬 버릇이라며 비하를 일삼는 아수라장은 특정 세력을 꼽기 위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혐오와 코드 공천을 동력 삼아 정쟁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오늘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끝까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